여러분 잠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그럼 재밌게 시청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공수처장 후보군들이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말 진짜 공수처가 되려면요, 강한 후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추미애 특활비 이런 거 밝혀야죠. 추미애가 특활비 얘기했다가 아주 호되게 당하고 있습니다. 똥벌 찼습니다. 아니, 자살골이죠. 오늘 그래서 말이죠, 중요한 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석동현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언론에 막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예, 공수처장 야당 추천 후보 이렇게 나오셨는데 제목을 보니까 공수처를 반대한다. 괴물기관이다 해갖고 또 많은 기사들이 거기에 또 논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야당에서도 지금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래서 야당 추천위원의 제의를 받고, 심사숙고 끝에 제가 후보 수락을 했습니다만, 또 저의 솔직한 또 생각을 몇 자 적은 것이 또 지금 언론에서 상당히 지금 반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일단 야당 추천 후보가 되면 이 괴물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여당이 추천해서 그 사람이 되면 완전 독재 권력인데요. 예, 제 심정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공수처는 현재 지금 여당 그리고 집권 세력이 지금 생각하는 그런 형태의 그림이라면 정말 좀 잘못된, 태어나서는 안 될 기관이라는 점에는 저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야당이 참 작년에 무기력하게 네. 이렇게 그 법을 통과시키는 바람에 지금 공수처가 현실적으로 만들어진 측면도 전혀 우리가 도외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물론 나중에 법을 뜯어 고쳐서 아예 폐지하기 전까지는 현실적으로 지금 공수처가 존재한다고 봤을 때에, 그러면 이 공수처를 실질적으로 끌고 나갈 공수처장이 정말 또 제대로 해야 그렇죠. 된다는 그 생각을 또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당이 구상하는 대로 이 공수처를 한다 것 같으면 이제 오히려 정부에 거슬리는 공직자 내지는 정치인들은 그렇죠. 잡고, 반대로 지금 현재의 정권의 또 이 편에 있는 사람들은 손 안 대고 보호하고 예. 어떤 그런 호위부가 돼주는 네. 이런 형태가 되면 이건 정말 기형적인 괴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생각하면 공수처장이라도 좀 이 현재의 상황에서 제대로 된 야당 후보가, 야당 추천, 지금 이번에 야당 추천을 받은 후보들은 물론 저는 제 얘기니까 저는 빼고라도 나머지 후보들 나름 다 그 경력 면에서 예. 정말 뒤떨어지지 않는 좋은 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야당 후보, 추천 후보가 공수처장을 맡게 되면 정말 그건 또 괴물이 아니게 괴물의 요소를 조금은 줄일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견제와 균형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국가기관으로서 이것도 어마한 무소불위의 정말 권력을 가진 기관입니다. 이게 지금 그동안 여당이 검찰에 대해서 뭐라고 공격을 했습니까? 뭐 수사권,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어서 무슨 아주 문제다. 그렇게 공격을 그렇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지금 공수처는 뭐냐 이겁니다. 공수처도 역시 지금 수사권과 기소권, 더구나 고위공직자, 핵심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권, 기소권을 다 갖겠다는 것이거든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앞뒤 말이 맞지가 않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저런 것이 태어나서는 안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아예 눈 감고 귀를 닫아야 또 맞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마구 엉터리로 굴러가기도 뜰 수 없는 것이 또 여기에 좀 맹점이 있죠. 예. 참 우리의 고민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공수처장 지금 후보들 이제 심사가 되면
지금 이 추세로 가면 또 누군가가 공수처장이 또 지명이 되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것이 조금이라도 부작용과 또 국민적 지탄을 받는 요소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저는 근본적으로 없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는 이 정권에서 공수처를 만든 거의 공공연한 뭐 숨은 생각도 아니고 아주 공공연한 지금 의도가 있다는 건 지금 보시다시피 검찰에서 최근에 또 무슨 월성 1호기 수사만 해도 이 또한 이 수사를 못하게 또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내 편, 내 진영에서 한 일을 건드리면 가만히 안 두겠어. 라는 그런 속내들이 뭐 거의 가히 노골적으로 지금 드러나는 상황에서 공수처가 들었으면 그런 현상이 더 심화될 수 있는데 공수처장은 이런 점을 생각했을 때 정말 균형 있게 할 수 있는 야당 추천 후보 내지는 대한변협에서 추천한 후보 중에서 대줘야 그래도 예, 조금이라도 그렇죠.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또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예. 야당이 하다가 그럼 또 그쪽 입맛에 맞을 수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는 다시 논의해서 예. 또 그 당시에 야당이 또 맞는다. 이렇게 서로 공수교대하면서 견제와 균형을 맞춰가면 그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러게요. 거의 뭐 지금 현재 이 공수처가 일단 만들어지면 예를 들어서 2년 후에 대통령 지금 선거가 지금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상황에서 지금 우파에서 정권을 되찾아온다 하더라도 아마도 지금 곳곳에 형성된 현 정권의 여러 가지 찐지들 네. 지금 공수처도 그 하나가 될 것이 분명한데 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발목 잡는 그런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런 그러네요. 점에서도 이 상황이 굉장히 막 걱정스러운 측면이 많은데요.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하나 어쨌든 눈 부릅뜨고 가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하여간 이번에 꼭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뭐가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네. 그 다음 말이죠. 이 추미애의 검찰 특활비 부분을 또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검찰의 고위직으로 몸을 담으셔서 잘 알 거 아니겠습니까? 예. 검찰의 특활비 이 한 예. 9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쭉 나눠서 쓰게 되면은 사건은 엄청 많은데 특수활동비 치고는 또 사실 또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요. 예, 이 특활비에 대해서는 뭐 참 지금 아마 이런 방송에 나오는 분들 중에 아마 저만큼 아는 분이 또 그러겠죠. 없을 겁니다. 이게 지금 저도 어쨌든 검찰 간부를 지냈던 입장에서 이 특활비 운영을 지켜봐 왔고 저 자신 또 특활비를 받아서 또 기관 운영에 사용 집행도 해봤던 입장입니다. 얼마 전에 국회에서 민주당의 소모 의원이 그 소모 의원도 또 우리 검찰 간부 고위직 검찰 검사장까지 지냈던 사람입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 그런 이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검찰에서 말이죠. 검찰총장이 뭐 특활비 가지고 마치 주머니 돈처럼 이렇게 쓴다 있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바람을 잡으니까 추미애 장관이 그냥 모르겠습니다. 사전에 서로 그렇게 서로 얘기를 주고받자고 의논이 됐는지 모르겠으나 그냥 덥석 물더라고요. 무는 순간에 저는 쟤들은 도로 물리겠다는 생각을 저는 바로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검찰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저렇게 마치 검찰총장이 주머니돈처럼 쌈짓돈처럼 마치 어떤 그 제대로 원래의 용도에 쓰지 않고 이렇게 뭐 무슨 사적인 용도로 쓰는 것처럼 그런 인상을 주는 그런 얘기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뭐 한번 그거를 감찰해야 되겠다까지 지금 했는데 이 특수활동비라는 건 말입니다. 지금 검찰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에서 수사 정보 활동에 이렇게 쓰도록 한 예산인데 그럼 왜 이거를 이렇게 하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수사라고 하는 것이 소위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어떤 큰 일이 벌어지거나 하다 보면 거기에 투입되는 수사 인력들이 많고 하다 보면 그 직원들이 때로는 밤도 새고 또 뭐 한 달, 두 달 계속해서 야근까지 해가면서 밥을 먹어야 되는 상황도 벌어지고 말이죠. 그렇죠.
더 극단적인 예로서는 어떤 마약 수사 이런 걸 하다 보면 어떤 그 마약 범인으로부터 마약을 좀 이 수사 과정에서 이렇게 사는 신용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또 갑자기 돈도 필요하고 이런 여러 가지의 영화 보면 많이 봤어요. 예, 그런 사항들이 영화에서 보셨죠. 예. 그럼 그런 사항들이 기존에 그 기관에 있는 예산으로서는 그때 조달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라고 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검찰에 이제 그런 특수활동비가 이렇게 배정이 되는데, 법무검찰의 경우에는 이러한 이 예산을 전부 법무부가 다 편성을 해서 국회에 예결산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검찰청의 예산도 법무부가 다 국회에서 예결산 계획을 세워서 예산도 받고 결산 보고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법무부에서 이걸 받아가지고 검찰의 이 특수활동비를 즉 대검찰청에 이렇게 내려주는 이런 구조를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러면은 검찰총장이 그 예산을 받아서 서울지검을 비롯한 전국 검찰청에서 수사하는데 실제로 이것이 실탄으로 쓰이도록 이렇게 나눠주는데, 이것도 자의적으로 그때 그 어떤 원칙 없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부 지침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지침 외에도 여러 가지 오랫동안 우리가 유지해 오던 그런 그 관행이 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총장 입장에서는 법무부에서 특수활동비가 국회에서 통과된 특수활동비가 이제 대금으로 배정이 되면 또 배정받은 것을 전국 각 산하 고지검에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물론 대검찰청 내에서도 일부는 소비할 겁니다. 과거에 중수부가 있을 때는 예. 중수부에서 많이 썼겠죠. 그렇죠. 그러나 예. 지금은 대검에서는 수사부서가 없기 때문에 그 비중은 주로 일선 지방검찰청, 그 중에도 서울지검이 가장 많은 비용을 쓸 수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왜냐하면 규모 면이나 그렇고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주요한 검찰의 중요 사건 수사의 거의 대부분을 서울중앙지검이 하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착안해 보면 법무부에서 그 특수활동비로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을 그러면 100% 다 내려주느냐? 제가 알기로 일부는 법무부에 유보해 두고, 왜 그러죠? 이제 과거에부터 관행적으로,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도 또 나름대로 이렇게 좀 편의롭게 일일이 어떤 지출 명목을 안 밝히고 쓸 어떤 그 돈의 수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절대로 무슨 밥 먹거나 뭐 개인 용품 산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장관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 일선 뭐 검찰청에 토도 순시를 한다 어쩐다 할 때 그 격려를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기관 운영을 하다 보면 그 기관 운영 판공비라는 예산이 좀 태부족하니까 이와 같이 특수활동비에서 일부를 쓰기도 했었습니다. 관행적으로. 관행적으로. 예. 근데 그것이 어디까지나 공용으로 쓰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법무부나 검찰 간에 그것에 대해서 전혀 어떤 문제 의식을 느끼지 않고 이렇게 써왔고요. 이런 부분은 비단 이 법무부와 검찰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 부처 내에 있어서도 예컨대 이러한 단속 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이 검찰 외에도 예를 들어 관세청도 국세청도 그 업무 특성에 맞는 보사 활동 단속이 있단 말입니다. 예. 거기도 특수활동비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법무부에서 떼고 내려주기도 하고, 또 최근까지 제가 올해 사안까지는 단정할 수 없으나 최근까지 대검찰청에 내려간 것도 일부는 환류하기도 합니다. 자기네들 쓰려고. 이를테면 대검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분기별로 얼마씩은 다시 법무부에 어떤 수요가 생기면 법무부로 올려보내기도 한다는 것이죠. 상납이네요, 일종의. 뭐 저는 상납이라는 표현은 사실 쓰고 싶지는 않은데,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소위 탄핵 후에 적폐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국정원장이 뭐 대통령 청와대에다 돈 준 거를 뇌물로 그렇게 문제를 삼기도 했었잖아요. 결국 법원에서 이건 뇌물은 아니다, 무죄가 되고 국고손실죄로 죄명을 바꾼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무슨 조사 단속할 거는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정원 이런 데
그 있는 예산 가운데 어떤 부분을 대통령실에서 좀 아마 그걸 받아 쓰는 형태가 됐을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상납이다 뭐다 이렇게 말을 그렇게 붙이면 굉장히 좀 엄습한 느낌이 들지만 어쨌든 예산의 집행 과정에서 뭐 충분히 가능한 얘기들이거든요. 네. 자, 검찰로 다시 돌아오면 그러면 대검에서는 법무부에서 얼마 내려왔다, 또 경우에 따라 법무부로 얼마를 보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 기록을 합니다. 다 하겠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법무부에서 유보한 돈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고 하는 건 그까지는 대검에서 관여를 않지만 일정 몫을 법무부에 쓰게 한다는 얘기가 되고요. 또 산하기관으로도 서울지검을 비롯해서 그 산하지검에다 얼마씩 내려주면 그 돈이 그 해당 검찰청에서 어떻게 쓰여졌는지까지는 대검에서도 타치를 않습니다. 그러나 서울지검에 얼마를 줬다, 부산지검에 얼마를 줬다는 줬다. 기록은 당연히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대검찰청의 회계 장부로 보면 얼마가 내려왔고 얼마를 일선에 내려줬고 어디에 얼마를 줬고 하는 내용은 다 있는 다 거예요. 있을 겁니다. 뭘 했는지는 몰라도 예. 그래서 그 기준과 관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아니 지금 추 장관이 소위 특활비를 뭐 서울지검에 안 내려준다는 말이 있다더라든지 또는 윤 총장이 그러니까 윤 총장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이렇게 시비 걸고 저렇게 손발을 묶고 저렇게 자르고 한 그 마지막 회심의 비수라고 아마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윤 총장이 그걸 안 내리고 자기가 썼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다 안 내려주게 했겠습니까만 저 특활비를 가지고 쓴 내역 중에 혹시 윤 총장이 뭐 어디 누구하고 밥 먹은데 혹시 시비 걸 거리가 없나, 혹시 이 돈을 가지고 윤 총장이 어디 넥타이라도 사지 않았나, 네. 그럴 리 없습니다. 자, 어떤 기관의 장으로서 장관이나 법무부의 장인 장관이나 검찰의 장인 검찰총장이 어떻게 보면 참 직원들 그러면 격려를 시비 걸면 걸 수는 있겠으나 그 또한 그것이 이를테면 직간접으로 조직 운영비라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그것도 참 이걸 갖고 트집 잡고 시비를 걸려면 걸 수가 있겠죠. 분명한 것은 그것을 사적인 용도냐 아니냐 이것이 저는 분별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윤 총장이 이 특활비를 가지고 어떠한 유용을 하지 않았다고 제가 믿는 것은 그건 윤 총장 개인의 어떤 인성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 구조 자체가 총장이 특활비를 가지고 그렇게 무슨 자기 집 식구들 밥 먹고 혹은 자기 개인 친지들 뭐 이렇게 밥 사주고 할 수가 없다. 구조적으로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대검에는 그러한 지침과 관행 기준에 의해서 하되 다만 그거는 있을 수 있겠죠. 어느 청에서 수사를 많이 하니까 많이 밀어주고 하는 건 있을 수 있는데 올해 알다시피 서울지검에 수사한 게 뭐 있냐고요. 최근에 이 사건 말고 수사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성윤 검사장님.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총량 부분에서 좀 예년보다 일부 적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특활비 액수가 갈수록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왜? 네. 특활비에 대해서 항상 국회에서 논란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이 특활비 문제에 관해서 적어도 총장에게 흠집이 날 만한 일은 저는 없다고 단언을 합니다. 거꾸로 문제를 제기한 쪽에서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뭐 대검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법무부에서 추미애 장관은 특활비를 쓴 게 있네 없네 하지만요. 법무부에 분명히 일정 부분은 있습니다. 네. 다만 있는 걸 가지고 그러면은 법무부의 이 추 장관 밑에 있는 그 간부들이 예를 들어 그런 돈을 썼다면 이게 추 장관이 쓴 거냐 그 간부들이 쓴 거냐를 놓고 근데 크게 보면 법무부가 쓴 거거든요. 그렇죠. 관리 감독은 뭐 추미애 책임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여튼 요점은 이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이와 같이 대검에서 쓰고 하는 부분이 뭐 거기에 어떠한 흑막이 있거나 또 지금 야당에서 문제 제기한 것처럼 뭐 주머니 돈 쓰듯이 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일선 지검에 배정된 각 지검의 검사장들이 이거를 어떤 식으로 쓰느냐. 예를 들어 서울지검 검사장이 이 돈을 어느 부서에 더 많이 밀어주고 말이죠.
채널에 더 많이 밀어줬느냐, 어디에 밀어줬느냐, 이런 부분 갖고 빠따붙다 할 수는 있을 겁니다만, 큰 틀에서 추미애 장관 또 헛다리 짚었다. 헛다리 짚었다. 예. 하여튼 윤석열 총장에 대한 공격이 또 계속 거세지고 있는 건데요. 그런 특활비 문제도. 윤석열 총장이 지금 대권 행보에 나섰다. 예. 그래서 여당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어요. 어제도 이제 법무연수원에 가서 강연하고 지난주에도 가고 하니까 이걸 대권 행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17%. 저는 이렇게 논란이 계속되면 다음 주는 한 3% 가까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사실 윤 총장을 이렇게 부각을 시키는 것이 다름 아니라 바로 추 장관과 현재의 정권 세력이 또 민주당에서 그런 식으로 윤 총장을 굉장히 근거 없이 비논리적으로 이렇게 몰아치고 어떤 말하자면 공격을 하고 하는 데서 네. 빚어진 그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윤 총장 입장에서는 자신의 임기 동안에 주어진 그 어떤 책무에 따라서 예컨대 산하기관에 가서 어떠한 그 훈시를 하고 또 교육기관에서 교육받는 검찰 간부들에게 또 나름대로 당부상을 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이렇게 늘 해오던 일이지 지금 윤 총장이 새삼스럽게 하는 일이 사실은 아니거든요. 아니죠. 그런 가운데서 윤 총장도 어쨌든 언론적인 얘기를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뭐 국민의 검찰, 우리 검찰의 어떤 그런 부분은 공정한 어떤 수사를 해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민의 검찰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 저는 앞으로도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어떤 원칙적인 얘기만을 계속 해도 검사들에게 상당한 나름대로의 소명의식과 예.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검찰이 정말 제대로 자기 구실을 할 수 있는 조직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유, 오늘도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아유, 뭐 검찰에 대해서 오늘 특활비 문제 잘 들었는데요. 예.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혹시 미처 못다한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지금 사항들이 참 이렇게 현 정권 입장에서는 뭐가 그렇게 불안한지 이렇게 저렇게 정상적인 국가의 사정기관인 검찰을 참 좀 말이 좀 속됩니다만 못 잡아먹어서 뭐 안달일 정도로 그러니까요. 이렇게 들먹는데 이렇게 되는 것이 결국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어떤 정부 여당에서도 좀 이성을 좀 되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검찰로서도 지난번에 커밍아웃이다 하면서 지금 300~400명의 검사들이 예. 여러 가지 지금 추 장관의 전행에 대해서 한거의 표시를 한 부분이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들입니다. 그런 검사들이 본연의 책무를 다하고 정말 살아있는 것.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뭐 정권하고 뭐 싸우는 것이 능사다고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라 그러한 힘 있는 자들의 잘못에 대해서 그래도 그것을 감시 역할을 하고 법치를 세우는 그 가장 큰 역할은 결국 검찰이 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점에서 주저없이 본연의 임무를 좀 다해 주기를 우리 검찰의 국민들이 바라는 것입니다. 후배들의 분발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아유,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특활비 건드렸다 추미애가 지금 역공을 당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총장이 깨끗하다는 거, 예, 제대로 일을 하고 있다는 거를 역설적으로 추미애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세간에서는요, 추미애가 윤석열의 선대위원장이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윤석열 총장, 지금 지지율이 계속 또 올라갈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많이 좀 올라가서 말이죠. 문재인 정권에게 따끔한 일침을 좀 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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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냐면요, 복세 편살입니다.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요거 케이크 같죠? 이렇게 딱 하면 케이크. 이 안에 몇 포가 들어있냐? 60포가 들어가 있습니다. 60포. 아하. 이렇게 보증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요게 세 박스인데 뒤에 딱 열면
또 하나가 있죠. 그래서 60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 이 한 포 한 포가요, 큰 거를 농축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걸쭉하게 들어가 있는데 젊은 분들 되게 좋아해요. 일단 케이스가 멋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에가 간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지키실 수 있을 때 지켜야 됩니다. 자, 우리 유채링이 이제 어제도 네, 먹었지만 고맙습니다. 자, 이게 복세 편살이요. 여러분들께서 늘 저희가 광고해드렸지만은 구전 녹용의 엑기스 버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희 흔히 광고로 말씀드렸던 그 구전 녹용 뭐 순, 뭐 구전 녹용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한 포를 여기에 담아냈다. 얼마나 걸쭉한지 잘 안 떨어져요. 이렇게 해도. 그만큼 농축되어 있는 이 녹용 성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녹용이 어느 녹용이냐? 러시아 알타이고화국 아바이스크 녹용, 중앙아시아 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정말 혹한의 시베리아 추위를 견뎌낸, 그래서 밀도감이 매우 훌륭한 러시아산 원용, 아바이스크산 원용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구전 녹용 복세 편살이라는 거. 때문에 이 녹용을 즐기시면은 여러분들의 건강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을 거듭 강조드린 건데요. 물론 저희 신하수가 소개해드리는 이 구전 녹용 관련 제품들은 모두 의약품이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을 보조해드리는 건강 보조식품이지만은 아주 그래도 몸에 이로운 성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농축된 액을 드시는데요. 원래 가격이 28만 8천 원입니다. 근데 30%를 딱 쳐갖고 말이죠. 가격이 얼마냐? 19만 8천 원인데 010-9798-8811 9798-8811로 지금 문자 주시면은 주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